대체 거래소가 이제 진행된 지가 한 달 정도가 됐는데 진짜 문제를 발견을 했어요. 어떤 걸까요? 그러니까 의심만 있었던 거죠. 아, 대체 거래소 나왔는데 이거 뭐 좋아진다더니 좋아지는 것도 없고 사람들이 별로 이렇게 체감을 못 하겠어 라고 했는데, 그래갖고 저희가 이제 이거 봤거든요. 대체 거래소를 봤더니 문제점이 발생을 했더라고요. 변동성이 더 커질 수 있는 요인이 생긴 거예요. 일단 3월 4일에 대체 거래소가 나왔고 20개 종목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 800개 가까이 됐어요. 800개에서 4개 빠진 796개입니다. 뭐 여러 가지 오류들에 대한 걱정도 있었는데, 그 걱정을 상쇄시킬 만한 거는 소비자들의 이익이 올라간다는 거잖아요. 투자 시간도 늘어나고 유동성도 늘어날 것이고 그 다음에 수수료도 감소할 거니까 투자자 입장에선 나쁠 게 없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무한 경쟁을 따지면 투자자들한테 이익으로 보담할 거예요. 왜냐하면 독점 시장에서 과점 시장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결국에 경쟁을 해야 되니까 수수료 경쟁도 할 거고 보다 나은 품질로 경쟁을 할 거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자, 그렇다면 초반에 이렇게 나왔던 것들이 과연 이행이 되고 있을까? 실제 뚜껑을 열고 보니까, 자, 첫 번째, 거래대금 자체가 안 늘어났어요.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한국거래소하고 대체거래소 모든 시장을 합쳤더니 거래대금이 357조 원 정도 나왔어요. 2월에 한국거래소만 있을 때가 423조거든요. 이상하다. 하나가 더 들어오면 더 늘어난다고 했는데 100개에다가 20개를 더하면 120개가 돼야 되는 건데 100개에다 20개를 더한다고 했는데 90개가 된 거예요. 85개가 됐네. 15%가 줄어들었으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거래소별로 봤더니 3월 한국거래소 코스피 코스닥 시장 거래대금이 전달 대비 12% 27%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거래소께 지금 빠져가지고 저쪽으로 간 거예요. 조삼모사입니다. 한마디로 한국거래소 하나가 운영되는 거래량에 추가로 유동성이 붙은 게 아니고, 그걸 기대를 하고 그걸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무한 경쟁을 얘기했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대체거래소가 들어왔는데 한국거래소 물량이 빠져나가고 이쪽으로 붙었는데, 심지어 붙은 물량 총합이 하나 거래소가 운영될 때만 못하다라는 지금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이건 수치로 지금 가지고 온 겁니다. 증권가도 지금 거래대금은 증가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었어요. 왜냐면은 거래 시간이 확대되고 프리 애프터마켓이 들어오고 정규 거래까지 가능을 하면 코인 시장처럼 하루 종일 돌아가고 급등락 급락이 나타 막 재밌게 거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늘어나지 않을까? 그런 건데, 일정 수준의 거래 증가가 예상이 됐는데 아직까지는 유동성 추가보다는 유동성이 분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런 건 있습니다. 3월 증시 자체가 1, 2월보다 안 좋았어요. 그래갖고 안 좋으면 거래량이 줄어드는 증시의 특성상 이런 것들이 반영된 거 아니냐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하필 근데 3월에 대체거래소가 들어왔잖아요. 유동성이 감소하는 것은 마냥 증시 불안에 따른 것으로 보기는 좀 어렵다라는 지적도 당연히 나와요. 무조건 그러면 이거 증시 불안 때문에 요번에 이렇게 된 거야? 그럼 다음 달은 어떻게 할 건데 안 늘어나면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죠. 일각에서는 대체 거래소를 통해서 거래 시간이 늘어나서 거래 대금이 증가할 거라는 그냥 1차원적인 논리는 누구 머리에서 나온 거야?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예요, 지금. 그러니까 단순하게 거래 시간 늘려. 그러면은 이런 거야. 공부 시간 늘리면 무조건 공부 잘해? 그거 아닌 걸 수도 있잖아요. 그 시간에 공부 안 하고 딴짓하고 딴 생각하고 핸드폰 하고 몰래 동영상 보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 논리인 거예요. 결국엔 한 달 정도가 지금 지나갔는데 국내 증시에서 총 거래 대금은 대체 거래소 등장에도 오히려 줄어든 상황입니다. 추가 유입이 지금 없어요. 유동성 자체가 유동성을 그리고 나눠먹기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실제 증권가에서도 지난주 대체거래소 일평균 거래대금이 2조 원대로 늘어난 것을 보면은 일부 자금이 한국거래소에서 대체거래소로 이동한 거, 이동 유입된 거라는 분석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문제는 뭐예요? 추가 유동성이 없는 상황이 지속이 되면 문제라는 겁니다. 한국거래소 거래대금이 대체거래소로 옮겨가고요. 양대 거래소의 유동성이 이런 식으로 모두 감소를 해요. 1 더하기 1이 2가 아니라 1 더하기 1이 0.8이 나와버리는 상황이 나오는 거죠. 그럼 낮아진 유동성 안에서 거래량과 적은 자본으로도 변동성을 만들기 쉬운 상황이 발생해요. 지금 대체거래소에서 작은 변동성으로 팡팡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거예요. 급등한 사태가. 프리마켓은 그리고 애프터마켓은 거래량이 적어요. 특히 프리마켓은 단일가 매매, 접속 매매 방식인데 한 주만으로 최초 가격이 상한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차트 다 망가져요, 이거. 아침에 일어났는데 갑자기 얘가 하한가가 있다 올라왔고 얘는 상한가가 있다 내려왔어요. 이거 뭐지? 라고 보면은 막 50주, 10주 이런 종목으로 이런 걸로 완전히 그냥 차트를 망가뜨려 놓는 경우가 있어요.
접속 매매는 투자자가 낸 호가와 매치하는 호가에 곧바로 거래가 체결되게 하는 방식입니다. 실제 그래갖고 이게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고, 이 경우에 투자자들이 당황하고 차트 자체가 망가지기 때문에 차트를 보조지표로 삼아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인 거죠. 대책은 뭘까요? 금감원은 프리마켓의 시초가 결정 방식이 아직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이럴 수 있다. 그래가지고 이런 매매가 이어질 경우에는 오해 유발 소지가 있다. 투자자들의 각별한 유의를 당부했고, 뭐 이 정도예요 지금. 그리고 뭐 대책을 마련하겠다 그러는데, 이런 식으로 투자자들의 스스로 유의를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겠지만, 근본적으로는 뭐냐면은 대체 거래소를 통한 증시 활성화 방안이 나와줘야 된다라는 거겠죠. 예컨대 한국거래소 100 플러스 30을 했는데 130이 아니라 지금 8, 90밖에 안 나온다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거는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유동성을 감소하면. 투자자들이 장중 거래를 줄이고 프리마켓, 애프터마켓 거래로 가는 경우에 이 두 시간을 모두 이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요. 그냥 나 일과 시간에 하기 좀 눈치 보였는데 아침 저녁에 한 번씩 하고 끝내야지. 그럼 오히려 더 짧게 치고 나가버린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유동성 공급이 시급한 국내 증시 자체에 유동성을 오히려 쪼그라들게 만들 수가 있고, 유인책이 지금 시급하다라는 얘기는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뻔한 얘기지만 유동성 공급은 어떻게 해요? 증시 활성화를 시켜야 된다. 그럼 그러기 위해서는 또 어떻게 해야 돼요? 한 차원 위로 올라가면 유동성 공급은 투자할 만한 시장, 매력적인 시장이 되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기 마련이긴 합니다. 이거는 과거 세례를 보면 당연히 알 수가 있어요. 언제? 2021년도에 공매도 재개됐는데도 올라갔잖아요. 이때는 유동성이 지금보다 너댓 배 많았을 겁니다. 어마어마한 유동성이었어요. 동학개미가 가자 그래가지고. 그 지난해 미장 엄청난 유동성이잖아요. 투기가 아니라 투자를 하면 수익을 낼 수 있는 시장이라는 걸 보여주면 사람들은 알아서 갑니다. 유동성 공급은 또 어떻게 해요? 제도적으로도 좀 만들어줘야 돼요. 예컨대 배당소득세를 비과세로 만들어주면 대주주들이 셀프 배당을 하죠. 지금은 안 해요. 절반이 세금이면. 내가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뭐 있어. 내 월급을 올려버린 다른 방식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가는 거죠. 구체적인 자본시장을 선진화하고 개선하기 위한 개편 작업이 좀 시급하죠. 투자할 만한 시장을 만들면 투자자들이 들어와서 유동성이 확보되고, 그래갖고 그런 쪽으로 좀 방향을 개선시켜야 되는 거예요. 지금 대체거래소가 만들어진 지 한 달밖에 안 됐고 선생님들 어수선해요. 초기 단계는 원래 그렇잖아요. 라고 치부하기에는 문제가 뭐냐면은 전체 유동성이라도 0이면 되는데 마이너스가 되잖아요. 기존 거래소의 유동성까지 갉아먹고 있는 거고, 전반적으로 이런 왜곡이나 침체를 만들어버릴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시행 한 달이 지났는데 유동성은 기존 한 개 거래소일 때만도 못하는 상황이에요. 시세 왜곡도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좀 필요해 보인다는 거고,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그래서 대체거래소 무조건 나빠 없애 이게 아닙니다. 본래 취지가 좋았어요. 취지 자체만 놓고 보면. 그러면 본래 취지에 맞게 가야죠. 실체 있는 현실적 있는 대책들이 있어야 되고, 대체거래소도 뭔가 자기들만의 자구책을 만들어 가지고 가야지. 그 정도의 수수료 인하로 누가 그거를 자꾸 쓰고 뭘 합니까? 지금이라도 이런 거를 만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지금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